나이가 들면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데 주로 나타나는 변화가 피부가 꺼지거나 입술이 얇아지거나 칙칙해지거나 볼륨이 줄면서 자글자글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필러는 이제 영문으로 채운다는 뜻이고요. 어디 많이 나이가 들면서 꺼져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글자글한 부분이나 피부가 칙칙한 부분, 또 입술이 나이가 들면서 얇아진 부분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치료를 말하죠. 보톡스는 이제 상품명이고요. 보툴리눔 톡신이 정확한 명인데, 보툴리눔 톡신, 보툴리누스 균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주름이 잡히는 역할을 하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덜 잡히게 하는 데 이용하는 게 보툴리눔 톡신이고요. 필러는 어디를 마비시킨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우거나 얇아져 있는 부분을 채우거나 하는데 이용을 하는 그런 치료죠.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일부러 합성을 해서 주사를 하는 필러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에 존재하는 성분은 아니지만 인체에 무해한 그런 합성된 성분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가슴 성형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힙업에도, 그러니까 볼륨 없는 힙을 채우는 데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손도 자글자글해지고 살이 별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필러를 이용할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얇아진 입술이나 꺼진 눈밑이나 관자나 아니면 깊게 패인 주름이나 꺼진 이마를 채우는 데 쓸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잡히고 그럴 때도 필러를 아주 촘촘하게 아주 조금씩 채우는 목적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놔주면서 피부가 젊어지게 하는 효과를 유도하는 데도 쓰이고 있죠. 필러 시술은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3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러 부위를 굉장히 많은 양을 채우게 되면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주 짧으면 5분 이내, 보통은 30분 이내 다 끝나죠. 그래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뿌띠 성형의 대표적인 시술 치료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횟수의 제한은 둘 다 없어요. 톡신 같으면 톡신을 맞아서 필러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진 않죠. 한 2, 3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한 2주 후 한 최대 효과가 나타나고, 사각턱 근육을 줄이는 경우라면 근육이 줄어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쯤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의 지속 기간은 한 6개월 정도이고요. 근데 효과가 똑같이 지속되다가 6개월 후에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후부터는 조금씩 주름이 나타나서 6개월쯤 후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라면, 필러는 맞자마자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붓기가 빠지면서 한 1, 2주 지나면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냥 우리가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면서 종류에 따라서 6개월을 가거나 1년 반을 가거나 2, 3년을 지속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륨이 다시 줄어들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다시 내가 좀 더 보충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아요. 필러나 톡신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신다면 출혈이 잘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약을 일시 중단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은 되겠고요. 만약에 복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멍이 좀 드는 것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술 전의 주의사항은 그런 약제 주의하는 것 말고는 없고요. 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이라면 톡신은 특별히 주의사항이 없고요. 필러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좀 자리를 잡으면서 단단해진 다음에는 손을 대도 괜찮으나, 놓고 나서 한 일주일 이내에 너무 그 자리를 세게 문지른다든지, 그 부위에 여드름을 짜느라고 너무 세게 누른다든지, 아니면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서 너무 피부를 민다면 얘가 허공에 약간 피부 조직 안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모양이 조금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친 자극, 지나친 압박, 지나친 센 마사지, 그런 거는 주의하는 게 좋아요.
부작용은 사실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치료라는 건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필러가 종류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 깊이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깊게 넣어야 되는 필러를 얇게 놓는다든지 그러면 일단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한 게 보일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넣는 건 쉬우나 제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에 맞게 정확하게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죠. 부족한 걸 더 채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원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다른 데가 채워졌어요. 물론 그 다른 데 채웠을 때도 그게 정말 이상한 모양으로 채울 리는 없지만 원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는 원하는 부분을 추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원하는 부분도 아니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할 수 있는 필러가 있고 그게 어려운 필러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필러라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게 꼭 제거된다고 약속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필러는 특히 잘 들어가도록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예, 가능해요. 이거는 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마취약 같은 경우 뭐 어느 정도 이상은 한 번에 쓸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필러 같으면 들어가서 특별히 어떤 신체적인 생리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뭐 어느 정도 하고 가슴도 하고 힙도 하고 그러는 걸 동시에 한다 그래도 제한은 없죠. 예, 정말 저는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짓는 사소한 표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 정말 그게 깊은 주름이 되고 나중에는 흉터처럼 확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심코 짓는 표정이 어떤지를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다무는 습관이 있는데 뭐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있진 않잖아요. 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생기는 이 주름 이게 이제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기 표정을 거울로 확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주름을 짓는 표정을 한다면 그걸 덜 짓도록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베개를 높게 베면 목의 가로주름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또 렌즈를 끼는 분은 렌즈를 끼고 빼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벌리다 보면 눈 밑 주름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눈 비비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한쪽으로 주무시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주무시면서 주름이 잡히면 결국 주름이 잡히는 게 반복되면서 그 주름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주름이 생기는 표정을 짓는 걸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웃으면 생기는 주름이 싫다고 웃지 않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름은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요즘 워낙 좋은 치료가 많으니까 그런 톡신 치료를 이용해서 주름이 덜 생기게 하나도 없는 건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웃으면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조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워낙 우리나라 그런 미용 치료가 많이 발달돼서 예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봐서 즐겁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주름 하나 없이 너무 꺼진 부분 하나 없이 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동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름이 조금 있어도 또 약간 꺼진 부분이 있어도 그걸 과하게 교정해서 부자연스럽게 만들기보다는 적당하게 보기 좋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과하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요. 이 외모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외모가 좀 좋아지고 젊어지고 그러면 활력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잘 되고 본인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단순히 외모만 집중하는 건 아니고 그것과 함께 다시 자기 내면도 더 좋아진다는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확신을 하는데 과하지만 않게 하시고 내면도 가꾸신다면 훨씬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